그러면서 머리 한쪽으로 유튜브나 찍어야겠다. 언제? 늘 이번 달도 다음 달, 다다음 달도 다음 달. 그러니까 뭔가 정점을 찍을 수가 없지.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험 설계사 하는 건 아는데 얘가 왜 보험 얘기를 안 하지? 그 레벨이 먼저 가는 게 맞지 않나. 오늘은 보험 설계사가 떠나는 이유, 살아남는 사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험 설계사로 시작할 때 가장 큰 착각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설계사를 하면 그냥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 거다. 두 번째는 설계사를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약간 또 부정적인, 그러니까 명과 암이긴 하지, 흑과 백처럼. 첫 번째 예를 들자면 단 한 번에 처음에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 근데 이제 거의 없지. 드물어. 왜? 그렇게 계속 영업만 15년 해왔던 거야. 그런 케이스는 드물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쌓아가는 과정, 연습하는 과정,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럼 결국에 된다 안 된다? 된다. 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그 과정에 대한 시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선택해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나에 대한 좀 안 좋은 견해를 가질까, 막연한 좀 걱정, 공포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뭐냐면,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면 돼. 과정이 없이 결과는 나는 없다고 확신하거든. 직장을 다니다가 설계사를 하면은 월급쟁이에서 수수료 기반으로 체계가 바뀌잖아요. 그때 오는 정신적인 변화는 있을까요? 본인이 그거를 인지를 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부푼 기대를 가슴에 안고 했던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이제 내가 프리랜서, 어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인드셋을 바꿔야 되는 거지. 내가 할애한 시간만큼, 시간에 대한 투자만큼 돌아올 거라는 어떤 그런 태도, 마인드의 변화가 중요하고,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아둥바둥하는 어떤 모습들이 계속 쌓여 나갈수록 조금 더 기대치가 올라가는 건데, 그냥 막상 잡체인지를 통해서 월급 200이었는데 내일 모레 갑자기 1000이 돼. 이런 거는 코미디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첫 달에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런 심리 상태를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은. 첫 달부터 된다는 조금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니 원래 그런 거야 그냥.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첫 달에 실적이 0일 때 그 심리가 두렵고 막 너무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선택한 어떤 그 초심, 그 결심을 한번 되살펴 봐야 되고, 나는 좀 약간 꼰대스러운 게 뭐냐면 그런 어려움도 난 되게 중요하다 봐. 절실함, 절박함, 또 어떻게 보면 가난함, 궁핍함. 내가 어려워 봐야 조금 더 여유가 생겼을 때 감사함이 커지거든. 내가 좀 힘들어 봐야 편안해지는 거에 대한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계속 평탄하고 계속 편안하게만 살아보면 이게 뭐가 감사고 뭐가 럭키인지를 몰라. 그래서 나는 이 영업이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려움, 곤란함,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직업 중에 최고가 아닐까. 그러면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본부장님을 보는 시선이 혹시 달라졌을까요? 보험 설계사가 된 이유로? 나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의 시선은 솔직히 비슷한 것 같아. 물론 이제 걱정은 했겠지. 그렇게 폭삭 속았수다도 아니라 폭삭 망했수다를 경험을 했잖아.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데 처음으로 내 다음 달이 그려지지가 않더라고. 지나고 나니까 그냥 버려지는 순간들은 아니었다는 깨달음은 있었어. 어떻게 다 1등을 하고 어떻게 다 금메달을 그건 아니야. 자기만의 세계에서 만들어가는 최선의 값과 정성은, 나는 그게 1등이고 금메달이라는 거지. 그럼 하다 보면은 지인들한테도 보험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적 부담감은 혹시 있으셨어요? 난 솔직히 말하면 난 없었어. 왜냐면 지인들한테 연락할 시간이 없었어. 내가 좀 특수했을 수도 있지만 상담에 치여서 사촌 누나가 나 도와주려고, 주영아 연금이랑 좀 몇 개 필요한 거 안보험 좀 해서 갖다 달래. 가까운 데서 하라고. 누나 만나러 갈 시간이 없다고. 내가 그렇게 상담이 많으면 굳이 지인한테 갈 이유조차도 안 그렇지. 나의 1순위는 그렇게 만들자였고, 영업에서도 내가 얘한테 말을 했을 때 상처받을까 두려울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상처받을 시간도 아깝다는 거지. 인생은 도전하는 가치가 있는 거야. 그 전에 내가 뭐가 준비가 돼야 돼? 내 스스로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얘한테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후회 없이 말할 만큼의 어떤 그런 내공이 쌓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인 영업 하다가 온라인으로 온 이유가, 어떤 플랫폼이든 나만의 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를 먼저 찾아주는 고객, 나의 글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 나의 영상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지만 지치지가 않아. 아니면은 기본 몇천 명 내 인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거의 10년 가까이 해야지만 될까 말까인데,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거를 해야지, 뭐 내가 힘들면 집이 사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꽂혀가지고 영업을 하자야? 녹록지가 않아.
그런 인맥이 바닥나는 건 엄청 단기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구축을 빨리 뭐 거기에 특출 나거나 거기에 특화된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늘 똑같아. 시장에 대한 고민이야. 그러면서 머리 한쪽으로 유튜브나 찍어야겠다. 언제? 늘 이번 달도 다음 달, 다다음 달도 다음 달. 그러니까 뭔가 정점을 찍을 수가 없지. 그런 사람들은. 시스템적 관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보험 설계사 교육 과정에서 본부장님 보시기에 가장 비현실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나가라. 무조건 많이 만나라.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냥 나가고 그냥 만나고 그냥 어떻든 설명 없이 계약을 막 받아왔거든. 근데 되돌아보면 그들한테 되게 미안하고 상품에 대한 어떤 개념이 쌓아 나갈 때쯤에 내가 크나큰 많은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게 과연 맞나? 그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거. 그렇지. 재무 설계, 보험 설계 20년의 플랜을 짜주는 거지. 그만큼의 어떤 공부와 그 내공을 좀 만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급하게 어떤 실적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았나. 성공한 선배들이랑 현실 사이의 간극도 느끼는 과정에서 수수료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혹시 얼마나 걸려요? 솔직히 말해서 본부장 하면서 솔직히 100% 알았거든? 나는 관점이 다른 게 여기 5% 더 줘, 여기 10% 더 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현재 있는 곳에 배울 점이 있는가, 급하게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이 중요한 거지. 여기 많이 줘, 저기 적게 줘. 내가 어딜 가도 할 수 있는, 내가 뭘 해도 할 수 있는 그 레벨,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어딜 가서 인정 못 받아요. 그럼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설계사는 전체 몇 %라고 생각하세요? 몇 프로냐? 10%도 안 된다. 서머에 오는 사람이 딱 10%도 안 되거든? 근데 그 인원보다도 월납 1200을 쳐서 하는 사람이 5% 더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어디 가서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사주고 동기들 모이면 고기보다 술 더 먹잖아. 요즘 술값 장난 아니잖아. 막 5,000원, 7,000원이잖아. 그게 나는 고민이 안 되는 수준이 멋있다고 보거든. 난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 순간부터 나는 항상 내가 모이게 하고 내가 밥을 하거든. 고마워하든 안 고마워하든 상관없어. 멋있잖아. 그러고 나서부터 뭐가 되냐면 내 보험증, 나는 일절 얘기 안 해. 원수사 때 이후로는 말할 시간도 없고. 그게 멋있는 것 같아. 내가 보험 설계사 하는 건 아는데 얘가 왜 보험 얘기를 안 하지? 그 레벨이 먼저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럼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의 진짜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와, 많지. 근데 나는 진짜 매력이 연봉 얼마여가 매력이 아니라 이런 것 같아. 소득의 천장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고 DB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내 시장을 만들어 가면서 내 가족을 꾸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난 우리 애들한테 아빠 보험 설계사로 얘기하거든? 초등학생은 잘 몰라. 근데 중고등학생이 아빠 보험 설계사 그러면 약간 쭈삣쭈삣해. 나 우리 애들 반응 보고 놀랬어. 근데 나는 그래. 아빠가 보험 설계사인 거 얘기해. 대신 아빠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가입해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돼. 유튜브랑 네이버, 블로그랑 카페를 영업하거든? 사람들이 연락이 와. 아빠는 그렇게 해. 내가 프라이드가 있고 당당하려면 내가 잘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되는 레벨까지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 성공한 보험 설계사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나 환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각자만의 방식과 각자만의 스타일과 각자만의 어떤 성향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변하지 않는 원칙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노력은 해야 돼.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는가가 느껴져야 돼. 그거는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보여줘야 돼. 내 고객한테도 정성을 들였구나가 보여지고 느껴져야 돼. 그게 없잖아? 그 설계사는 암울하다. 하나같이 거의 99%가 하는 말이 왜? 수영이 네가? 굳이? 말은 하지 않아도 눈빛에서 보이잖아. 그게 다 느껴졌거든. 근데 그런 사회적인 시선과 편견과 아집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 AI가 생기면서 온라인 보험이 더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제 설계사의 역할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설계사의 역할이 또 어떤 식으로 달라지고 보험업계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렵지. 상당히 많은 업종이 없어질 확률이 클 거야. 그 보험도 마찬가지야. 다만 이 보험이 자동화되고 AI가 잠식을 할 확률이 난 있다고 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AI를 도구로 활용할 줄 아는 설계사와 그 AI에 종속된 설계사들의 차이는 이루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거야.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 스마트하고 그렇게 머리 좋고 훌륭한 AI를 도구로 삼아서 활용할 줄 아는 설계사가 돼야 된다는 거지. 결국에는 뭐야? 나는 확신이 뭐냐면, 물론 다이렉트를 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근데 그거는
여행자 보험, 자동차 보험,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감정이 없는, 그치만 우리 염사벽 본부의 핵심인 임보장에서는 이 릴레이션십이 핵심 가치라고. 나를 위해 주는가? 내가 굳이 15만 원을 20년 납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암주의 치료가 필요한가? 이거를 이 AI랑은 할 수가 없어. 그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생존할 것인가? 나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내 브랜딩이 뭔가? 그걸 어떻게 많이 퍼뜨리고 어떻게 많이 검색이 되고 들어왔을 때 그걸 느끼게 해줄 것인가? 그게 핵심 경쟁력인데, 그냥 앉아서 생각 없이 커피나 마시고 출근해서 할 일 없다고 노가리나 까고 DB 샀는데 DB 탓만 하고, 걔네들은 미래가 없어. 그럼 본부장님이 보험 설계사를 하시면서 가장 값진 교훈이나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한 사람의 가정, 한 사람의 인생을 상담해주고 조망해주고 가이드라인을 해줄 수 있는 이 업은 굉장히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 다만 이걸 우습게 보고 한탕주의에 빠져서 그냥 내가 20만 원짜리를 판매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이 구조에서는 더 많이 도태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럼 오늘 그 본질적인 질문이 보험 설계사가 그만두는 진짜 이유였잖아요. 이거를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압축해서 보험 설계사가 그만두는 진짜 이유. 열심히 하지 않아서다. 단어는 꾸준함.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윤꼰대 구독자님들에게 이것만은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역으로 한 가지 질문을 딱 던져주시고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는데 이 길이 맞나, 그 다음에 이 방법이 맞나, 의구심이 계속 든다면, 이 물음표에 답이 없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게 내 질문이야. 네. 끝!